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어제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32회 공인중개사 요거 통계 자료와 제 점수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제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통계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 시험은 24만 7,911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18만 6,278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시가 상당히 높죠. 보통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약 75%가 응시했고 이 중에 21%가 합격을 했습니다. 2차는 15만 2,064명이 응시를 해서 응시가 9만 2,569명이고 합격률이 약 30%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15만 2천 명 중에는 이제 1, 2차를 동시에 하시는 분도 있고 2차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합격 2차 시험까지 최종 합격자 수를 보면 아무래도 경기도가 제일 높죠. 8,419명이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7,376명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니까 부산이 1,873명. 그 다음에 인천입니다. 1,600명 정도. 제가 1,600명에 든 거죠. 저는 인천이니까. 성별 보면 최종 합격자 수가 여성이 더 많습니다. 14,000명. 그리고 남성이 12,000명 이렇게 되고요. 저는 연령별에 좀 주목했는데요. 10대가 2차 시험까지 19명이 합격을 했어요. 야, 그래서 저는 10대 때 뭐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거 통계 자료 보면서. 이 학생들이겠죠, 아마. 그 수능은 준비 안 하고 이걸 준비했는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마 그러겠죠. 예. 20대, 30대 무엇보다도 이 40대 숫자가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8,453명이 40대다. 그리고 제가 속한 50대가 6,597명 정도. 근데 이게 이제 50대에서 60대로 가면서 급격히 합격자 수가 떨어지죠. 물론 도전하는 숫자도 더 적지만 도전 숫자 대비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1329명밖에 합격하지 못했죠. 아마 이것은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면서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감퇴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50대 분들은 60대가 넘어가기 이전에 50대에서 끝내셔야 합니다. 합격률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 2차 시험 합격자 유형별 현황을 보면 이제 전체 합격자 여기 보니까 26,913명 중에서 이 중에서 1차 시험 면제자, 그러니까 작년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안 받거나 또는 불합격한 분들 중에 올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이 중에서 약 56%가 15,185명이 합격을 했고요. 그 중에서 43.58%가 11,728명이 동차 합격자인 겁니다. 물론 이 동차 합격자 중에는 30회 때 떨어지고 다시 30회 때 붙고 31회 때 떨어져서 다시 1, 2차를 함께 한 분도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통계를 보니까 1년 만에 그 1, 2차를 동차로 해서 그전 시험 없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약 5에서 10%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내가 상위 5% 안에 들었겠구나. 1년 동안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성적을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67년생입니다. 여기 보시면, 67년생이고요. 성이 장씨고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이 77.5점 받았고,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72.5, 그래서 평균이 75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1차를 합격을 했고요. 2차를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이 82.5점, 그 다음에 공법이 60점, 모두 정답이 있어서 제가 57.5 가채점 결과 나왔는데 지금 60점입니다. 공시세법이 62.5. 이 공시세법을 열심히 했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1차는 평균 75점으로 합격하고 2차는 68.33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7년생이 뭐 이 정도 했다는 건 어쨌든 그 이면에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60대 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준비하셔서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그 합격 확인서가 또 있더라고요. 띄워봤더니 저는 이제 인천에 사니까 그래서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021년 10월 30일 시행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래서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제 다다음 주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참 이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각 17개 시도별로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를 하는데 서울은 그 무료예요. 이거 돈 몇 푼 한 3,000원 한다고 이거 무료로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라남도도 택배비가 무료예요. 이렇게. 그런데 나머지 시도는 다 수신자 부담, 수신자 부담, 수신자 부담, 다 수신자 부담이에요. 수신자 부담. 이게 참 기분이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그 지자체 요새 돈도 많은데 뭐 세수 확보해서 이런 거 서비스로 한번 해준다 그러면 뭐 일단 기분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하고 전남만 무료고 나머지는 다 유료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꾸준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하고 실제 시험하고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학 개론을 점수를 보면 이게 이제 방문각 모의고사죠. 1회부터 8회까지. 이게 3월입니다. 3, 4, 5, 6, 7월부터 제가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는 제가 신뢰하지 않는 게 아무래도 환경이 긴장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저 혼자 보고 조용하고 또 내가 익숙한 곳에서 보니까 어쨌든 좀 실력 발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월 모의고사는 좀 쉬웠으니까 92.5, 그다음에 80, 85, 75 하다가 급격히 제가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의고사 갔는데 67.5점이 받은 겁니다. 이 5월 하니까 이거 7월 달이에요. 7월 달. 그 다음에 90점 받고 이때는 제가 푼 것보다는 찍은 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5점, 65점.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제가 65점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 시험에서는 77.5점을 받았습니다. 약 12.5점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추이가 보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의고사 보실 때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실제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모의고사 점수는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난이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민법입니다. 민법은 꾸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제외하고 오프라인만 보면 60점. 이때 제가 멘붕이 좀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처음 가니까 긴장해서 그런지 점수가 팍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 82.5, 77.5, 77.5, 72.5. 그래서 올해는 민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뭐 그 모의고사 수준으로 나왔다면 아마 80점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2.5. 그래서 민법은 뭐 이렇게 유동사항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입니다. 여기 그 온라인 모의고사 할 때는 제가 2차 공부를 3월 달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뭐 찍다시피 했고 조금 풀었습니다. 물론 쉬운 것도 있고. 실제 가서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봤는데 70점. 이때가 이제 그 굉장히 방문각 모의고사 8월 달에 어렵게 나왔을 때 제가 50점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역시 멘붕이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개사법을 열심히 했는데 이 50점이 뭘까? 그래서 그 모의고사
6회 모의고사, 방문각 6회 모의고사를 한 10번을 제가 풀었습니다. 50점 맞은 시험지를 답 체크 안 하고 처음에 풀다가 또 하고 그래서 결국은 원인을 좀 찾아냈죠. 그랬더니 87.5점을 받고 마지막 10월 모의고사에 82.5. 10월 모의고사 점수가 저는 32에 공인중개사 시험 모의고사 합격 점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82.5. 그래서 그 7, 8, 6, 7, 8에 갈수록 올라갔다. 이때는 정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개사법은 여러분 전략 과목으로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공부 양이 적고, 공부 양이 적다는 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디 짚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공법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다양한 문제 유형을 풀어보신다면 아마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입니다. 공포의 공법. 공법 처참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1회 때 온라인에서 0점, 3회 때도 0점인데 이게 제가 시스템상 방문각 모의고사 시스템상 중개사법 풀고 공법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클릭을 잘못하고 넘어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못 푼 겁니다. 찍어서 40점은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1회 때 0점, 3회 때 0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온라인도 45점,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가서도 55, 45, 52.5, 거의 뭐 60점도 안 됐죠. 근데 마지막 그 10월 모의고사 때는 용기를 좀 주시느라고 좀 쉽게 냈어요. 그래서 그때 75점 받고 실제 그 32회 모의고사에는 제가 60점을 받은 겁니다.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니 공법 60점으로 합격하나 40점으로 합격하나 합격은 합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은 60점 맞겠다, 민법은 80점 맞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아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60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공시세법입니다.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올해 세법이 워낙 어렵게 나와서 이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그 온라인에서 이렇게 봤고요. 오프라인 이제 7월 달부터 가서 67.5, 85, 65, 77.5, 62.5.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모의고사 중에 제일 제가 적게 나왔죠. 그 실제 시험에서 워낙 어려웠으니까 그런 겁니다. 제 모의고사 점수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모의고사에 응시하셔서 이런 그래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7, 8, 9, 10 이렇게 4번 정도는 꼭 현장 가셔서 모의고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 긴장도를 느끼셔야 됩니다. 낯선 환경.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장소에서 한번 보는 거, 시험 보는 거. 그래서 뭐 방문각도 좋고 에듀윌도 좋고 메가랜드도 좋고 이렇게 실제 현장 모의고사가 있는 데를 찾아가셔서 모의고사에 꾸준히 응시하시다 보면 긴장감도 떨어지고 실제 시험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여러분의 실력 발휘를 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